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서한 이다음 그레이튼에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야 될 일이에요. 근데 계속 이제 당첨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전화가 계속 와요. 근데 이제 이 전화 오는 게, 다른 전화는 많이 안 와요. 그 전에 뭐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당첨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이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전화는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전화 오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C타입을 했어요. 층수가 낮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가 오시는데 이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약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의 전화가 오거든요. 정말 뭐 A타입, B타입은 당첨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C타입을 했어요. 그런데 저층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가 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세요. 잠시만요.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한 이다음이 동호수가 발표가 되면 계약률은 나올 거고 구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 전 영상에.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화 오는 수요가 예전 같으면 예전에 아파트 분양했고 청약 결과가 나오고 동호수가 발표가 됐을 때는 전화가 온 게 내가 이 동호수가 됐는데 계약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전화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서한 이다음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다 계약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오는 거는 제가 당첨이 안 될 것 같아서 A타입, B타입이 당첨이 안 될 것 같아서 C타입을 넣었어요. C타입을 넣었는데 저층이 됐어요. 이러면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층이 됐는데 얘를 계약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서한 이다음이 어찌됐든 간에 당첨이 되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당첨이 돼서 이거를 찍었다가 팔 생각으로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왜냐면 전매 제한이라는 게 있었던 상황인 거고 실입주 조건도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찍었다 팔 거예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 전매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셨을 때는 내가 결과 봤을 때 계약까지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셨던 상황인 거고 이게 동호수가 발표가 되고 전화 오는 이 부분이 적게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해서는 다 계약을 할 거니까. 근데 지금 C타입의 저층마저도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는 그 금액에 고도국제 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이 금액대가 계속 높아질 거니까. 다른 거 분양할 때 지금 이 정도로 했을 때 서한 이다음이 정말 잘 됐단 말이에요. 청약 경쟁률도 나오고 이게 계약건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끝날 거라고 보는데 다음에 뭔가가 아파트가 분양을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있겠죠. 이 분양가보다 저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축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구축이 움직인다고 제가 그 전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일풍경채나 파라곤이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천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또 움직이시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보다 2천에서 3천은 더 높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시기가 적절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고도국제 신도시의 구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또 시기인 거예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전에 6억 1,500 이거에 주고 사셨던 분들보다는 1,000에서 2천은 더 주고 사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도국제 신도시에 내가 진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지도 보고 얘기하는데 가세지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솔찬이 계속 계약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요 브랜시티 같은 경우에도 또 계속 공사하는 현장이 보여지다 보니까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솔찬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거고 오늘은 서한 이다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서한 이다음 자리 서정리역을 걸어서 다니고요. 광역버스를 타고 강남역까지 갈 수 있는 정류장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초중고가 다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풍경채를 제일
좋게 보는 이유가 초중고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서정리역을 걸어 다니고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고 이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풍경채를 굉장히 선호를 했었단 말이에요. 안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조경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빗대서 나올 수 있는 게 서한 이다움. 서한 이다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해서는 계약률이 다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못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구축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금액대가 이뻤으니까. 근데 지금은 1, 2천이 또 올라가고 있는 조짐들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좀 나중에는 2, 3천을 더 주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 위치는 이렇게 보시고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네이버 부동산,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인 거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서정리역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루프롤랑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적은 평수다 보니까 제가 요 조건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안 할 거고요. 지금 파라곤 아니면 제일풍경채, 신한인스빌 이 부분이 서한 이다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 지금 이제 고덕 파라곤의 33평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33평인 거고, 지금 서한 이다움이 33평이니까 33평에 101동인데 지금 7억에서 7억 8천까지 나와 있는 상황, 21층이 거고, 여기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대 이상이 다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고 해도 7억 밑으로 꺼진 거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거의 7억대에서 7억 7천까지 왔다 갔다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일부 7억 3천 요 정도까지는 나오는 거고, 요 7억대 물건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근데 내가 입주를 해야 돼, 공실이야, 그러면은 금액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거고, 전세를 끼고 있어 그러면 조금 더 낮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에 나오는 거는 가성비 좋은 아파트가 어디야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제일풍경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파라곤은 요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 제일풍경채를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5억 9,500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1층. 그죠? 1층은 요 정도인 상황인 거고, 지금 6억 5천대. 예전에 이걸 봤을 때는 6억 3천에서 6억 1,500? 요 사이에 물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6억 3천대 물건? 그 상황인 거고, 1층이라고 하면은 6억 밑에 미만의 물건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6억 3천, 6억 5천, 6억 5천, 6억 3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6억 1천 물건도 있네요. 이건 3층.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1,000에서 2천이 반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아파트 실거래가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파트 실거래가의 아실, 이것도 홈페이지도 밑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일풍경채를 보고 왔으니까 제일풍경채 먼저 보게 되면 지금 33평인 거고 매매건이에요. 지금 6월 1일 날 6억 2,700. 그것도 거래 층수는 32층. 32층이니까 6억 2,700에 거래가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이 6월 초잖아요.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황이었었잖아요. 이게 그 동호수가 발표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이제 실거래가가 뜬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이 32층이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6억 5천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달에는 요 정도 금액에 이제 거래가 됐었던 상황인 거고, 그리고 4월 달도 요 정도 금액인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가 물건 보여드린 거는 6억 3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6억 1천에서 6억 3천대면 2천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게 또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6억 3천대 물건은 아직까지는 있는데, 예전에는 6억 1,500에 살 수도 있었던 물건이 6억 3천대는 아직까지는 있는데, 지금 현재만 6억 3천인 거고 또 오를 수 있는 계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 제일풍경채 물건 같은 경우가 좀 판단을 빨리 하셔서 오셔야 되는 상황 같고, 파라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평의 매매건이에요. 파라곤 아파트인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6억 4천대 15층이, 그리고 6억 7천대 14층이 요 정도 상황인 거고, 아직 6월 달 물건은 없는데,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는 지금 7억대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억대 물건을 갖다가 흔든다고 해도 지금 이 금액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틀에 걸쳐서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삼성전자 들어오는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좀 들어가 줘야 되는 상황 같아서 편집을 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이건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키리스크 한국이라는 곳에서 단독으로
다시 뛰는 삼성전자 평택 4공장 페이즈 3 공사에 28,000명 투입 전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안준영 기자님이 승인을 내준 게 2004년 6월 18일 날 요때 이제 승인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제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있었는데 삼성중공업이 17일부터 5,443억 9천만 원 평택 캠퍼스 4공장 공사 계약 지역 부동산 대표 선발대 2,000명 투입 8월 이후 파크에 2.8만 명 그래서 28,000명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주 내용이 요거는 이제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28,000명이 들어온다면 또 이분들이 거주해야 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협력사 같은 경우야 뭐 주변에 원투룸을 거주하겠지만 이렇게 삼성중공업 자체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또 이제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 구축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 지금 서안이 흔들어 놨겠지만 그 이후에도 28,000명이 또 들어오면 또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건들이 다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마저도 굉장히 큰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요거 하나 영상에 편집 넣을 거예요. 이 아파트 매수 부분이나 매도 이 부분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 오를 때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내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올라갔을 때 내가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매도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 타이밍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매도 타이밍은 맞는 것 같아요. 계속 꿈틀대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있다가 뭐 금액을 갖다가 예전에는 6억 3천에 내놔서 조정해 줄게요 라고 한다면 지금은 6억 5천에 내놓고 조정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금액 차이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매수자분들은 지금 그나마 6억 1천대 살 수 있는 거 그 부분은 놓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갔을 때 제일풍경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억 3천대까지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언제까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도자분들은 또 꿈틀대기 시작했거든요. 물건 접수되는 게 6억 3천에 내놔주세요 라고 했던 물건들 같은 경우가 6억 5천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고덕국제 신도시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빨리 오셔서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 영상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투트랙으로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다. 내가 청약을 했어. 서한 이 다음에 청약을 했는데 발표 나기 전까지 발표가 나서 내가 정말 당첨이 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발표가 났는데 내가 이게 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한 트랙을 더 돌아갈 수 있는 게 구축에 있는 아파트를 보셔라. 보고 계시다가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 바로 결론을 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났잖아요.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오셔가지고 제일풍경채를 보시는 것도 시기적으로 빨리 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이 매도자분들은 그래도 그 상황을 뻔히 알고 계시니까 그나마 이제 1, 2천을 또 올리려고 하는데 이 제일풍경채가 1, 2천만 올라가겠어요. 지금 6억 3천에서 있지만 얘가 얼마나 오를 것 같으세요? 지금 안 오를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 올라요. 왜냐면 분양가가 자꾸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위치에 물건들은 별로 없어요. 파라곤이나 제일풍경채나 신한인스빌, 서한이다움 이렇게 물건이 좋은 자리에 부분들은 없는 거잖아요. 또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고덕국제 신도시에 진입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당첨이 된 상황에서 전화가 와서 이 영상을 올려드린 부분인 거고 어떠셨어요? 너무 짧게 찍어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임팩이씨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건 아니면은 뭐 토지건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네이버 밴드의 부동산 다이어리 그쪽에서는 제가 토지 분양권, 원삼 쪽에 있는 토지 분양권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치고 들어오시면 승인 내드릴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책 2권 냈잖아요. 이 부분은 구매하시는 거는 아래 링크 제가 걸어드릴 테니까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